쉘은 언제나 전독이 참 좋다. 아, 오늘 전국적으로 한파가 매섭습니다. 아니 영래 아나운서 춤추는데 진짜요? 부서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깜짝 춤을 놀랐어요. 케이스로 이렇게 활발하게 몸 움직여야죠. 맞아요. 스튜디오 괜찮죠, 지금? 네. 네, 괜찮은 것 같네요. 우리 지역에도 한파 경보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장수의 최저 기온이 영하 18.7도, 무주가 영하 17.9도를 기록하면서 매서운 한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감 기온은 더 춥다는 얘기인데 감기와 천식 폐질환 지수가 매우 높으니까 건강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지난주 최고 기온일 때와 비교하면 30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30도요? 와. 네, 방한 용품으로 이 추위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런 최강 한파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도 그러하다고 하는데요. 중국은 기상관측 사상 최저 기온인 영하 53도를 기록했고요. 53도? 일본도 10년 만에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이상 기온에 대한 원인 뭔지 다들 아시죠? 바로 그 기후 변화인데요. 환경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아이템들이 오늘 전북이 참 좋다에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또 내일과 주말에는 눈 소식도 있습니다. 기상 상황 잘 살피면서 동파 등의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전북이 참 좋다 첫 번째 소식은 뭔가요? 다들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는 익숙하시죠? 네, 바이올린. 네. 근데 제가- 바이올린을 만드시는 분을 본 적은 있나요? 아니 바이올린을 본 적은 많은데 만드는 과정은 잘 못 봤거든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신가요? 뭐 쉽지는 않지만 없지는 않다고 하네요. 수제로 만든 바이올린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다고 해요. 오, 아버지는 40여 년 전 우연히 허름한 다락방에서 바이올린을 만드는 할아버지를 TV에서 보고 인상이 깊어서 무려 가출까지 하면서 바이올린 만드는 법을 배웠다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아들은 또 독일 바이올린 제작 학교에서 유학해 바이올린 악기를 제작하는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2대에 걸쳐서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 같은데 지금 기분 전환 플레이리스트에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이 모든 영광을 이 바이올린을 만들어주신 바이올린 메이커에게 돌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올린 장인으로 쉽지 않은 길을 개척해온 아버지와 그 뒤를 이어 다시 바이올린 메이커의 길을 걷고 있는 아들. 이들의 하모니와 앙상블로 만들어가는 꿈꾸는 바이올린의 세계, 지금 만나러 갑니다. 그녀가 전주에 떴다. 실제로 연주는 못하지만 켜는 흉내만큼은 전 유럽을 석권한 바이올리니스트 카피민. 안녕하세요. 저 어제 유럽 순회 공연 마치고 어제 돌아왔거든요. 공연 잘 마치고 오셨다니 다행입니다. 선생님, 저 안 그래도 이제 3일 뒤에 바로 소리문화전당에서 공연 또 네. 있거든요. 한번 이 악기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모든 고객의 악기는 소중하지만 특히 자신이 직접 만든 악기는 더 자신 있게 알아보는 허광용 메이커. 스크롤부터 뒷판까지 꼼꼼하게 체크해봅니다. 바이올린 줄은 4줄로 되어 있는데 왼쪽은 저음, 오른쪽은 고음이에요. 저음이 음량이 풍부하면 좋고 고음은 소리가 깨끗하면서 그 소리가 높아야 좋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지기까지, 그리고 바이올린으로 일가를 이루기까지 깎고 칠하기를 수백, 수천 번. 제대로 된 바이올린 소리를 내기 위해 던졌던 수많은 질문과 밤낮 없는 노력이 있었기에 악기를 대하는 그의 눈썰미는 날카롭습니다. 비교 많이 당했죠. 보통 연주인들이 부모님들이랑 공방에 자주 같이 와요. 그러면 첫 마디가 어디에서 공부하고 오셨어요? 이걸 질문을 합니다. 그럼 늘 제가 겪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 군데에서 공부했습니다. 그게 물론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현실만큼은 피해가고 싶었어요, 항상.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해야 될 게 좀 더 세밀한 그 점검, 수리, 그걸로 저는 극복을 했습니다. 좋은 바이올린을 만들기 위해 순간순간 한치의 소홀함도 없었기에 완벽한 연주에 어울리는 또 하나의 작품, 바이올린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공간에서 작업하는 아버지와 아들. 아들은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제작학교인 독일 미텐발트 국립현악기 제작학교를 졸업해 아버지의 자랑이죠. 잘 되고 있어? 여기 가장자리 몇 미리로 띄우냐? 양쪽? 그 악기를 사용할 사람이 얼마나 기뻐할지를 생각하면 여기에 좀 더 집중해가지고 악기를 만드는 데 신경을 써야 돼. 응? 아버님, 아드님 귀에 피 나겠어요. 아드님 그렇죠?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근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그 티격태격하게 돼요. 그래서 말을 많이 좀 줄이는 편입니다. 어떻게 아드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버님 확실히 좀 줄이셨나요? 모르겠네. 16살에 악기 제작을 배우기 위해 떠난 독일 유학. 장인이 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견뎌낸 이유가 있습니다. 고민을 안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항상 제가 이 일을 좋아했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한다는 게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무거운 마음으로 하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100개가 넘는 도구로 두세 달은 노력해야 완성되는 작품들. 아버지의 열정이 아들에게는 물려받을 유산이 됐습니다. 악기 어디 소리가 이상하고 하진 않아요? 떨어뜨려서 여기가 아, 그래요? 악기는 아기 다루듯이 해야 돼요. 소중하게. 악기 소리가 이상이 없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한번 해볼까? 아저씨가 여기는 한 3일 정도 걸려. 깨끗하게 칠해가지고 원래처럼 해줄게. 좋죠. 편리하고 네, 또 집 근처여서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으니까 네, 또 친절하게 잘해주니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작은 악기에는 어린 아이의 꿈이 담겨 있어 더욱 소중합니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연주라는 잘하고 있어요? 연주하면서 불편한 건 없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악기가 좋았어요. 딱 했는데 뭔가 새 악기인데 새 악기 같지 않았고 약간 좀 편했어요. 되게 악기를 하기가. 악기를 만드는 장인의 기술과 연주자의 믿음이 같이 할 때 예술은 우리에게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잠깐 켜보시겠어요? 사실 제작할 때는 이 소리가 어떻게 날지 걱정 반 기대 반인데 또 막상 연주하는 걸 들어보면은 정말 기쁘고 소리도 듣기 좋고 좋습니다. 바이올린의 꿈이 펼쳐지는 또 다른 곳으로 가볼까요? 바이올린 메이커와 함께 찾은 이곳은
아버지와 아들이 또 다른 꿈을 실현하고 있는 장소인데요. 곳곳에 전시된 현악기들로 마음이 차분해지고 어디선가 잔잔히 실내악 연주가 들려오는 것 같네요. 와, 아니 여기는 카페 같은데 저보다 큰 바이올린까지 있고. 이곳은 원래 현악기 제작 과정을 볼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을 지으려고 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경치가 너무 좋으니까 박물관보다는 카페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카페를 하게 됐고 제작 과정은 한쪽에다가 볼 수 있게 준비를 해뒀습니다. 쉽게 볼 수 없는 바이올린 제작 과정을 편안한 분위기에서 관람할 수 있는데요. 완성된 악기만 보다 그 과정과 재료들을 볼 수 있다니 신기하네요. 이곳을 아이들도 편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다른 꿈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예요? 바이올린 제작 과정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가면 같기도 하고 주술 도구 같기도 하고. 아유, 가면이라니요. 이건 가장 중요한 바이올린을 만들 때 가장 첫 번째로 사용되는 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틀 하나만 있으면은 이거하고 똑같은 모델은 평생 동안 만들 수 있습니다. 바이올린 선율이 가득한 이 순간, 청년 시절 아버지의 꿈은 이제 아들의 꿈이 되었습니다. 대물림을 통해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드는 장인 정신이 하나의 유산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강하게 연결시켜주는 듯합니다. 아버님 이렇게 좋은 네. 풍경 앞에 놓고 음악 듣고 차도 마시니까 세상 부러울 게 없는데요? 가족끼리 이렇게 와가지고 좋은 경치도 보고 아이들은 그 마당에서 뛰어놀 수도 있고 추억 쌓고 가기에는 아주 제격일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걸 해온 것 같지만 저는 제 제작자 인생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이 저 악기를 좋아해 주시게끔 하는 게 저 꿈입니다.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응? 응. 의가 뭐냐? 응? 40여 년의 세월 동안 바이올린을 제작한 아버지와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걸어갈 꿈 많은 아들. 그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악기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의 아름다움을 선물하길 바랍니다. 와, 이 바이올린을 만드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니. 이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네. 바이올린 공방에서 지내서 이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또 지금 아버지와 아들은 독일에서 유학 중인 딸을 위해서 첼로를 만들고 어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만들어준 첼로를 가지고 콩쿠르에 출전한다고 해요. 와, 근데 정말 아버지와 그 남동생이 만들어준 악기로 연주를 하면 뭔가 네. 잘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악기를 만들면서 이 악기를 연주할 사람이 얼마나 기쁠지 그 생각을 하라고 하셨는데 네.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악기 제작 과정이 얼마나 단순한 기술이 아닌 이 영혼을 불어넣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야, 이 악기를 만드는 사람과 그 악기를 믿어주는 사람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순간이겠습니다. 야. 네, 또 바이올린 제작 과정을 전시해서 아이들이 견학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아버지의 꿈이었고 또 아들의 꿈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악기를 만드는 거라고 하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꿈이 모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저희는 퇴근길 소울푸드로 가봐야 되는데요. 네. 앞서 우리나라와 주변국은 최강 한파로 고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반면에 서유럽은 이상 고온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새하얀 알프스가 네. 더 이상 눈 덮인 알프스가 아니라 초록의 알프스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알프스에서 치러지는 스키 대회가 취소가 되고 스위스 알프스는 기상 관측 이후 처음으로 1월 기온이 20도를 넘어섰다고 20도요? 해요. 네. 이런 급격한 기후 변화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앞장서서 실천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퇴근길 소울푸드의 주인공인데요. 모아름들이십니다. 어떤 일인지 지금 함께 보시죠. 그 전에 우리가 환경보호를 왜 해야 되는지 선생님 친구들한테 조금 물어보고 싶은데 자, 우리가 천 누구야?
잘했어. 자. 이거 설치했는데 여기 안에 그 비닐봉투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 이거 살라고 할 때 뭐 비닐 좀 주세요 하면은 여기서 꺼내다 쓰셔도 돼요. 전주에서 프리데코라는 환경단체를 운영하는 모 아름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그물에 걸린 거북이도 있는데 우리가 자꾸 쓰레기를 버리고 전기를 많이 쓰고 막 마구잡이로 버리고 이러니까 점점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자, 왼쪽에 가까워요, 선생님. 아니에요, 오른쪽에 가까워요, 선생님. 전주에서 시민분들이 조금 환경 문제를 더 잘 알 수 있게 여러 연사분들을 초청을 해서 강연을 열기도 하고요. 남부시장에 비닐 우체통을 하나 설치를 했는데요. 그거랑 관련해서 폐현수막 그리고 폐우산을 활용을 해가지고 에코백 만드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어컨도 끄고 에어컨이나 난방 적정 온도, 사람 없으면 불 끄고 콘센트 뽑고. 처음에는 저같이 나이가 어린 사람도 환경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아까 언니를 보고서 조금씩이라도 해도 엄청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아까 전에 그 퀴즈 낼 때 그게 못 맞춰서 아쉬웠던 건데 재밌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쓰레기를 버려서 다음날 아침 보면 이렇게 엄청 더러워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쓰레기를 굉장히 많이 버려서 어떻게 됐냐면요. 쓰레기 섬이 아이들이 실제로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거나 또는 채식을 실천하거나 하는 식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고 저한테 따로 이렇게 연락을 주었을 때 굉장히 큰 만족감과 뿌듯함을 느끼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얘들 안녕. 얘들 안녕. 요거는 저희가 아는 일반적인 우산이잖아요. 이 우산이 이렇게 우산 천하고요. 이렇게 철 대하고 분리가 됩니다. 이 우산 천은 저희가 세척을 하고 재단 재봉을 해가지고 이런 에코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이 에코백은 방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 오는 날에도 걱정이 없고 이거는 이제 고물상에다가 가져다 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게 또 자원 재활용이 되겠죠? 원래 제 친동생이 환경운동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직접 이렇게 실천을 하던 친구였는데요. 제가 옆에서 항상 그거를 보고 좀 감화를 받다 보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물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 덕분에 좀 시작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바구니 우체통은 우리가 장을 보러 올 때 장바구니를 놓고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체통에서 꺼내다 쓸 수 있게 만든 우체통입니다. 대형마트나 편의점은 일회용 봉투가 규제가 되었는데 재래시장은 그 규제 대상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비닐봉투가 사용이 많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봉투를 조금 재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빼다 쓰라고. 그래서 저희가 채워다 놓고 있어요. 아이고 고마워. 감사해요. 네, 수고하세요. 비닐봉투가 만들어지는데 5초고 쓰이는데 5분이고 썩는데 500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닐봉투를 다시 한번 사용하게 된다면은 비닐봉투가 무분별하게 쓰여지는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조금 알게 돼서 사용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디 가세요?
지금은 점심시간이라 저의 소울푸드를 먹으러 갑니다. 네, 낫또덮밥 하나 주시겠어요? 제가 환경에 관심을 가지기 전에는 고기도 먹었고 해산물도 굉장히 즐겨 먹었었어요. 근데 환경 문제랑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비건 지향 식단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 고기를 완전히 끊기가 어려워서 주위 사람들한테 내가 고기 먹는 거를 보이면은 10,000원씩 가져가라 라고 선언을 해가지고 쉽게 좀 비건 지향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진짜. 이 낫또의 그 찐덕찐덕한 이런 거미줄 같은 게 진짜 몸에 좋대요. 이 음식은 그냥 쓱쓱 비벼 먹으면 제일 맛있어요. 여기 기름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피클이랑 그 깍두기가 있어서 되게 밸런스가 합이 좋은 음식이고요. 그리고 이 낫또가 냄새가 났으면 저도 좀 피했을 텐데 굉장히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서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그 이제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강연을 할 때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메뉴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 낫또덮밥이 굉장히 몸에도 좋고 또 항암 효과도 있어가지고 많이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잘 챙겨 먹는 편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비건을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연초가 되어서 절에 가서 소원을 빌고 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좀 인식을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채식을 좀 실천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끝. 다 먹었습니다. 오늘 주신 밥이랑 반찬을 싹 다 비웠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음식물 쓰레기도 남기지 않고 비건으로 먹었기 때문에 또 탄소 배출도 확실히 줄일 수 있고 맛있게 한 끼를 마무리했습니다. 저한테 평생 지고 가야 할 숙제라고 조금 생각이 들어요. 인간에게 모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책임을 다 같이 좀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와, 이 전주 남부시장에 있는 노란 우체통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에코백이 들어있는 지금 제 옷과 비슷하다는 건가요? 네. 맞춰 입고 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모 아름드리 씨의 활동을 보니까 이 설날이 끝나고 나면 설날 인사를 건네는 현수막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것들을 버리지 말고 에코백으로 재탄생시켜도 좋겠다 이 생각이 드네요. 전 그리고 인상 깊었던 게 영상 마지막 부분에 자신의 소울푸드 나초덮밥 딱 먹고 입을 냅킨으로 안 닦으시더라고요. 손수건을 이렇게 챙겨 다니시는데 그것도 캡처하시네요. 그러니까 저희도 손수건 갖고 다니는 작은 실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이들도 처음에는 자신들의 작은 행동이 과연 도움이 될까 했었는데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이뤄내는 걸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어른인 우리도 함께 느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요. 맞아요. 설 명절 끝나고 나면 쓰레기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는데요. 고속도로 쓰레기도 2배 이상 늘고 뭐 음식물 쓰레기는 말할 것도 없이 많이 늘죠. 또 우리가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나 분리배출 잘하는 것도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잘못 버리면 쓰레기고 잘 버리면 자원이니까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이 환경을 생각하는 실천이 있어야 아름다운 우리 자연도 계속 볼 수 있겠죠. 우리에게 힐링이 되는 시간, 전북 시그니처. 오늘 만나볼 곳은 어딘가요? 네, 우리 지역에는 사시사철이 아름다운 산들이 많은데요. 순창의 강천산도 그중 하나입니다. 강천산인데 가을 단풍과 폭포가 아름답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겨울에는 또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네, 또 겨울엔 빙벽 사이로 쏟아지는 폭포가 한 폭의 산수화를 연상시킨다고 하는데요. 겨울을 만나는 절경, 강천산의 모습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강천산은 이 해발 530m 정도의 아주 작고 아담한 산이지만 기암 괴석이 절경을 이루는 호남 제1경이라고 하고 호남의 소금강이라고 불리우는 산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에 오셔도 후회 없을 만큼 아름다운 산이지만 겨울산으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절경을 자랑할 만한 곳이라고 자부합니다. 이게 사시사철 어느 때 와도 똑같은 서량의 그 폭포수를 볼 수 있다는 게 또 매력입니다. 이 겨울에는 또 이게 빙벽을 이루는 그 또 다른 백미를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플레이, 룰브레이커, 코나. 모든 플랫폼에서 달릴 준비됐지? 함께 짜릿한 레이싱을 펼쳐봐. 타임투 드리프트.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지금 바로 플레이. 네, 전주 시내 풍경을
봤습니다. 지금 기온이 영하 4도, 퇴근길 추위가 만만치 않네요. 퇴근하시는 분들의 어깨가 움츠러들고 손도 얼마나 시릴까 간접적으로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냥 따뜻한 집안에서 전북이 참 좋다를 시청하는 게 참 좋다? 맞아요. 방심했다. 네, 방심했다. 네. 그리고 사실 너무 추우면 외출을 네. 삼가는 게 맞긴 한데 이 추위를 이기면서 이것을 하러 나가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추위 속에서요? 두 분 혹시 겨울 낚시? 겨울 낚시. 저 해보지는 않았지만 진짜 네.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은 이 손맛 때문에 맞아요. 겨울에도 그 손맛을 잃지 않고 낚시를 계속 하신다고 하네요. 네, 이 다음 영상을 보면 아마도 집에 있는 강태공들은 낚시를 떠나고 싶어서 몸이 들썩들썩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낚싯대 들이우면 초보도 그냥 잡힌다는 곳이 있다고 하네요. 여수 금오도에서 감성동 낚시. 요즘 한참이라고 하는데 지금 한번 출조해볼까요? Here patiently for you to say that you sent him on his way. You sent him on his way. And I know you're worried, been tossing and turning, it's keeping you away. Thinking it was a mistake, but it's time. You knew he was no good, had to let him go. 왔어. 야, 서서. Just reach out your hand, now you got mine to hold. 자, 이제 저희가 금오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 금오도 오니까 고기부터가 달라. 바다 냄새가 왠지 모르게 오늘 낚시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고기들이 나오고 싶다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바로 이제 낚시하면 되죠? 아니요, 여기서는 좀 힘들고 배를 타고 나갈 수 있는 곳까지 갈 겁니다. 선상 낚시로?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 잡는 거는 좀 다르군요, 그러면. 네, 이런 곳에서 잡으면 좀 씨알이 좀 잘고 배에서 잡으시면 또 이렇게 큰 사이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걸 잡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큰 거 잡으려면 가야 된다고? 그렇죠. 네. 가시죠. 네,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가시죠. 우리가 이제 감성돔을 잡아야 되는데 잡기 전에 감성돔에 대한 특성을 좀 알아야지 우리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성돔은 그 바닥에서 무는 고기라서 바닥 쪽에서 무는 고기라 굉장히 그 살이 탄탄합니다. 왜 탄탄하냐면 수압이 바닥 쪽에 있는 고기일수록 수압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살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잘 잡는 방법은 일단 밑밥을 잘 줘서 얘들이 잘 끌어내야죠. 끌어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저는 사실 뭐 낚시를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감성돔의 처음이기 때문에 오늘 감성돔의 손맛 제대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성돔 손맛을 느끼면은 다른 낚시는 할 수가 없대요. 오늘 손맛 제대로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감성돔아 기다려라. Let's get together. We can talk about the weather. Almost anything you like. 하게 되면 감성돔 미끼 뭐 쓰는 거예요? 새우요? 네. 가공되어 있는 새우. 새우를 쓰는구나. 생새우가 아니고. 새우만 쓰면 되는 건가요? 새우만 다 쓰나요 보통? 새우도 쓰고 이제 자부가 많을 경우에는 우리 옥수수 미끼. 옥수수요? 옥수수. 아니 과하시네. 옥수수 미끼를 어떻게 써요? 옥수수 써요. 그래요? 그걸 문다고요? 그럼요. 얘네들이요? 그럼요. 갈매기야 금오도 갈매기야 갈매기야 감성돔으로 와 감성돔. 뭐가 있어요? 물었어. 야 이거요. 이 생동감이 엄청납니다. 야, 첫 낚시 여러분 양성호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야, 이제 제가 그 첫 시장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이제 감성도 올라올 거예요. 겨울 낚시에 가장 큰 매력이 있다면? 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거 강력한 손맛 보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그래도 이 추운 겨울날에 이렇게 낚시 나오고 하면은 뭐 집에서는 다 걱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저희 와이프도 낚시를 같이 해서
네,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를 해주죠. 낚시 집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방송 나오신 김에 사원님께 한마디 하시죠. 처음 해보는데 여보 사랑하고 나 앞으로 낚시 많이 보내줘요. 야, 왔다. 휘는 것 좀 봐. 옵니다. 와우! 왔어! 시간 괜찮네. 45분 되고 있네. 이야, 축하드립니다. 이야, 진짜 크다. 우와, 이거 크다. 우와, 이야, 이거 진짜 크다. 이야,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사이즈가. 우와, 전 감성 처음 봐요, 이렇게. 이야, 이거 뭐야. 우와, 감성돔 예전에도 이 정도 사이즈 잡으신 적 있어요? 배에서는 아마 이게 제일 크게 잡은 것 같아요. 감성돔 잡으시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딱히 노하우라기보다는 그냥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그냥 천천히 그냥 여유 있게 릴링을 하고 여유를 고기를 올리면 그래도 좀 고기가 터지거나 이렇게 이제 놓칠 수 있는 확률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뭐야? 감아요? 네, 또 내리면서 감고 쭉 천천히 뽑아주시고 이렇게 먹고. 오, 커요. 야, 사사! 야! 해터다, 해터! 또 올라옵니다, 감성돔! 자, 감성돔입니다. 여러분 보십니까? 야, 감성돔. 이 겨울철에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감성돔 낚시로 오실 텐데 뭐 주의사항, 뭐 에티켓 뭐 있을까요? 갯바위 낚시에서 이제 우리가 낚시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목줄, 원줄이나 이런 것들이 바다로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 안 버리시고 다 회수해서 이렇게 다 넣어 갖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환경을 위해서도 네네. 그리고 살아있는 또 어종을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야, 오늘 진짜 감성돔 낚시 해봤는데 야, 감성돔의 그 힘, 기운, 그 매력들에 금방 빠지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금호도에서 감성돔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야, 감성돔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야, 이 감성돔의 미끼가 옥수수라니. 그러니까요. 역시 옥수수 나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감성돔 너까지 좋아할 줄이야. 아니, 손맛이 좋아서 겨울 낚시 간다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고기를 잡아도 좋고 못 잡아도 좋다 이렇게 말하는 강태공을 보니까 그냥 낚시하는 그 자체를 굉장히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팔딱팔딱 뛰는 고기를 보니 너무 싱싱해 보이고 빨리 회로 회 떠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 오늘 겨울바다 낚시를 보면서 또 인상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요? 낚시하면서 나온 쓰레기를 그냥 버리지 않고 다시 꼼꼼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니까 이 낚시하는 다른 분들도 꼭 본받았으면 하겠습니다. 네, 이 버려지는 해양 쓰레기 배출량이요. 연간 24,320만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낚시를 즐기고 쓰레기를 정리하는 노력도 꼭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대구로 갑니다. 네, 대구에 죽궁을 만드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죽궁이 뭔지 아십니까? 죽궁이요? 대나무 죽자니까 대나무활인가요? 맞아요. 역시 똑똑해요. 이런. 네, 죽궁은 우리 민간에서도 널리 쓰이던 화살이었다고 했는데 그 명맥이 끊겼다가 지금 다시 복원됐다고 하네요. 이 죽궁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궁금하고 또 어떻게 복원이 됐는지 궁금한데요. 이목집중 오늘의 발견에서 대구로 죽궁 쏘러 가보실까요? 남자 발시. 조용한 야산을 울리는 우렁찬 소리. 그 진원지를 따라가 보니 웬 활 쏘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 지금 쏘고 계신 게 뭐예요? 우리나라 전통 활인 죽궁을 쏘고 있습니다. 개 이름처럼 대나무를 주재료로 만든 죽궁. 방태기 활이라고도 불리며 조선시대까지 널리 쓰이던 활이다. 가벼우면서도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 이 활의 특징.
병기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사냥용, 놀이용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저는 2년째 죽궁을 쏘고 있습니다. 3년째 쏘고 있어요. 제가 활 쏜 지 7년 정도 됐는데 활 쏘면 일단 집중력이 조금 좋아지는 것 같고 처음에는 팔 힘이 약해가지고 아팠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많은 유산들이 그랬듯 죽궁의 명맥 역시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끊어졌는데 이를 발굴하고 보관한 사람이 김병현 궁장이다. 다들 잘 하시는데 대체로 쥐어짜면서 쏘는 것이 조금 위험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쥐어짜줘야지 속도를 더 내고 해저는 많이 묻기 때문에 빨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자, 시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구 상격동의 한 문화센터. 이곳이 바로 궁장의 작업실이다. 이곳은 우리의 전통할 죽궁을 제작하고 또 체험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벽면을 장식하는 죽궁과 곳곳에 잘 정돈된 장인의 도구들. 천장에 방 한켠에도 온통 활이 가득하다. 우리나라의 전통 활은 총 4가지가 있는데 각궁, 죽궁, 목궁, 철궁이 있습니다. 제 손에 들고 있는 게 각궁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활입니다. 무속 뿔과, 소힘줄, 대나무, 참나무 등 여러 가지 재료가 합쳐져서 만든 활인데 반면에 여기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습기에 약하고 그리고 수급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우리 죽궁은 습기에 더 강하고 또 재료도 쉽게 구할 수 있어서 널리 사용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재료에 비해 제작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은 죽궁. 좋은 죽궁을 만드는 데에는 재료의 선정부터 손질까지 오랜 시간과 섬세한 작업이 필수. 먼저 1월 초순쯤 돼가지고 우리 회원들하고 대나무를 선별해서 캐옵니다. 그 다음에는 마디 부분에서 몇 cm 또 재단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걸 재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고자 부분이 핵심적인 활의 핵심적인 요인인데 이 부분을 불질을 함으로 해서 사거리가 10m, 20m 또 높일 수 있는 주요한 부위이고 그 다음에 완전한 불질을 했다 하더라도 진이 완전히 빠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 1년에서 2년 정도 자연 건조를 하는 것이 또 4가지 요인 중에 마지막이고 여기서 이제 활을 제작을 하는 데는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완성을 앞둔 죽궁에 김병현 궁장은 독자적인 과정을 더했다. 활에 나전 칠기를 접목해 예술성을 부여한 것이다. 활대에다가 오칠을 하는 작업입니다. 우리 조상님은 기원전 2세기 때부터 여기에 활대에 세균도 없애고 그리고 더 오래 또 보관하기 위해서 그리고 탄성도 높이기 위해서 대대로 오칠을 작업을 해왔고 현대에 와서는 좀 아름다움, 미학적인 부분을 강조하고자 나전 칠기를 이 오칠에다가 입혀서 우리의 대구만의 퀄리티 높은 관광 상품으로 더 발전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김병현 궁장의 죽궁. 최근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에서 진상행렬을 재현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그 복원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제법 쌀쌀한 날씨에 다시 한번 밖으로 나온 김병현 궁장. 어질러진 활터를 깨끗하게 정리하기 시작하는데 예, 오늘 특별한 훈련이 있어서 지금 세팅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훈련이요? 예, 2월 6일 날 우리 여성 시범단이 이태리 피렌체에 활쏘기 시연회에 초대받아가지고 지금 거의 대비해서 훈련을 좀 할까 싶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결성된 여성 국궁 시범단인 대구 여성 국궁 시범단. 굳건히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이 결사의 각오를 다진 장수의 기계와도 같다. 궁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세요. 추운데 고생 많지요. 예, 어서 오십시오. 우리의 전통화를 통해 아름다움과 강인함을 표현하는 대구 여성 국궁시범단과 김명현 궁장. 이들이 선보이는 것은 아리랑 사법. 약 5분간에 이어지는 대금 연주에 맞춰 20개의 동작을 안무처럼 행하는 사법이다. 예를 품어 시위를 당기는 전통 궁수를 재해석한 김병현 궁장의 작품이다. 아리랑 사법은 7년 전 홍경림 선생님께서 만드신 대금 곡입니다. 가슴에 있는 한을 밖으로 토해낸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을 갖고 우리 6명의 여성국궁 시범단이 모여서 거기에 맞춰서 5천년 할애 정신, 조상님의 얼과 혼이 담긴 그런 어떤 부분을 담아서 할속이 시연하는 것입니다. 곧 세계 무대에 선보이게 될 한국의 혼. 원정을 앞두고 시범단은 다시 한번 의지를 다진다. 오늘 하늘도 너무 맑고 여기 와서 하를 쏘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예술의 무대에서 우리 대구 여성국궁시범단이 우아하고 절제된 한국의 하를 당당하게 알리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주변의 만류, 수많은 역경을 뿌리치며 달려온 김명현 궁장의 여정. 오랜 노고를 조금씩 인정을 받는 지금. 그에게는 꿈만 같은 나날들의 연속이다. 저희 바람은 한 가지입니다. 할애 도시 대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것이 저희 꿈이고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노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잊혀져 있던 유산. 우리 민족의 최종 병기, 죽궁의 부활. 한민족은 명궁의 후예이자 활을 만드는 장인의 후손이다. 와, 이 죽궁 시범단 너무 멋있는데요, 진짜. 그러니까요. 이 반했어요. 서민들의 활이라고 하니 이제 죽궁이 대중적인 것이었구나 새삼 알게 됐어요. 네, 또 이 단순히 우리 것을 복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나전칠기로 멋을 더하면서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탈리아에 가서 곧 시범을 네. 보이신다고 하는데 이 죽궁도 한류를 타고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설 명절에 전주국립박물관에서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이 있었는데 그중에 활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구에서 죽궁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우리도 함께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타이밍에서 우리 지역 행사에 대해서 좀 안내해도 되겠죠? 그럼요. 네. 전주 교동미술관에서는 오는 29일까지 교동미술관이 주목한 작가들 전을 펼친다고 합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13명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모아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하니까요. 함께 응원하고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는 한복을 원복으로 도입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모집한다고 하네요. 네, 새살 한복 80가지. 너무 좋네요. 그렇죠, 이런 좋죠. 와, 좋다. 이런 주제로 디자인 공모전에서 선정한 어린이들을 위한 생활한복인데요. 이 생활한복을 원복으로 할 곳을 모집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생활한복 입고 이렇게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 생각하니까 너무 귀여워요. 네, 또 한복에 대한 애정과 남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건강관리 잘 챙기시고요. 마음 얼지 않도록 저희 따끈따끈한 일하면서 좋은 새해 맞이해봅시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따뜻한 저녁 보내시고요. 전북을 누리는 수요일의 선택! 전북이 참 좋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